그렇다면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결국 시행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를 알려주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늘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년에 3, 4학년 AI 디지털 교과서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된다고 봐야겠죠.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안 좋은 부분이나 대체 왜 시행하는지 이런 부분은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시행하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년간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공부도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학습하는 기간만큼은 그래도 장점을 찾아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지난 영상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장점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과목, 국어는 제외가 되었고 영어와 수학이고요. 오늘은 영어, 다음 시간에는 수학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교과서가 국정이 아니라 검정인 거 아시죠? 기업들이 만들어서 국가의 검정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AI를 활용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처럼 이미 많은 풀이 있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쌓여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AI 디지털 교과서에도 사교육에서 학습지나 온라인 강의가 바탕으로 된 업체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도 자연스럽게 되었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볼 겁니다. 오늘은 초등 아이스크림에서 영어, 다음 시간에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수학입니다. 이 두 기업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해왔을 것이고 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3학년 친구들이 또는 4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했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추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국정이었으면 불가능했죠. 내년 시행하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는 것이 AI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디딤돌이었나? 라는 혼자만의 망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해서 가정에서도 친숙할 것인데요. 크게 영어는 수업 전, 그리고 수업 시간, 그리고 맞춤 학습과 성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전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사전 학습은 되어 있는지, 학습 중은 실제 공부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맞춤 학습과 성장은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방과 후든 주말이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잠시 제외하고 영어 학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에서 우리 부모님들 많은 전문가들한테 또는 저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으셨나요? 기억하시는 분? 맞습니다. 바로 노출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에 얼만큼 노출이 되었는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말하고 이것이 익숙한가가 영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영어를 재밌는 영상 또는 유튜브 영상 아니면 시스템 갖춰져 있는 그런 동화책들 있죠. 그런 것들로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학교로 가지고 온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어 수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영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넘어서서 가장 편차가 심한 과목은 바로 영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3학년 때 처음 등장하는데 영어 유치원, 즉 영어 학원을 다녀온 친구 또는 외국에 다녀온 친구 또는 알파벳, 즉 파닉스를 아예 배워보지 않은 친구, 처음 ABC부터 배워야 되는 친구, 이 모든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3학년 교실 현장입니다. 4학년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영어 시간에는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 그 다음 못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단어부터 배워야 되는데 문장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최대한 노래나 챈트나 춤이나 율동 등으로 재미있는 수업, 참여형 수업으로 하고자 했지만 이 학생 개개인들이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맞춰주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적극적이고 성격이 약간 쾌활하고 외향적인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하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참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같이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소심하고 조심스럽 그런 친구들은 영어 시간에 참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내 발음이 이상하면 어떠나? 문장을 말할 때 내 문장이 틀렸으면 어쩌나?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잘 듣지만 잘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영어에 자신 없거나 걱정이 많은 친구들은 이것을 수업 시간에 내비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 교사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발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죠. 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이죠. 1대1 맞춤이다 보니까 학생이 혼자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교사에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도 지원해준다 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한 번 더 공부해요. 학습 가이드죠. 지금까지 진도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이제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클릭만 하면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를 이렇게 앞에 잘 쳐다보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수업 전이니까 이번 수업에 위해서 필요한 학습 수준이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퀴즈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조금 적극적인 친구 한두 명이 다 읽기도 전에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럼 대다수의 친구들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런 것은 1대1로 헤드셋을 끼니까 혼자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오늘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 교과서는 15일마다 아이들을 테스트해서 실력 사항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판사마다 이 시스템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학교의 그 교과서는 어디인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이죠. 즐겁게 수업하고 집중도 끝까지 잘 해요. 가 되면 좋겠죠. 실제 학교 수업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내년에 지켜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을 AI가 분석해서 선생님이 확인을 해줍니다. 평상시에 영어 교사가 우리 반 학생들 또는 영어 학급 학생들 20명, 25명, 30명 한 명씩 발음을 듣고 고쳐주면 베스트고 가장 이상적이죠. 다만 수업 시간이 40분이다 보니 한 명 한 명 봐주면 결국 수업 시간이 끝나고 진도가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은 공교육의 한계이자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 발음을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고요.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많이 해봤잖아요, 줌에서. 그 다음 모둠 활동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태블릿 가지고 모둠 활동하는 거 같이 교실을 했는데 태블릿으로 모둠 활동을 해서 뭐 몸짓으로 표현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태블릿을 또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마지막 수업의 끝부분 복습 시간이었습니다. 복습 시간에는 진짜 아이들이 아닌지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1대1에 맞는 학습지를 주고 문제를 주고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써보는 것도 있고 적어보는 것도 있고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고난도 문제까지 주니까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겠죠. 잘하는 친구들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해서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복습 시간이 조금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3단계는 맞춤 학습과 성장인데요. 이번 주 동안 수업했던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죠. 너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더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어. 예를 들어서 발음을 분석한다거나 그 다음에 따라 말하게 한다거나 채팅을 해본다거나 말하는 것과 또 문장을 적어보는 건 다르잖아요.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런 카톡창으로 해본다거나 이렇게만 봤을 때 도움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어 교과에서는 더더욱이요. 안 그래도 집에서 영어는 이런 기구나 디지털 영상을 통해서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특히나 발음을 들려주기 어렵잖아요. 부모님께서 영어에 자신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발음도 다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도 보여주고 그와 비슷한 배경도 보여주니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장점도 있다.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진짜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 형태를 가지고 와서 단어 맞추기든 또는 문장 만들기든 조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교감을 없앤다. 그래서 이런 걸 넣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날씨 적어봤자 뭐 하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오늘 기분 어때? 선생님 저 오늘 허리가 천둥이에요. 오늘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 안 좋아요. 이게 교감이지 태블릿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이 교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습 정서인데요. 짜증난다, 불만이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학교에서도 또는 담임선생님께서 아마 개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생 주도 학습 계획이라고 해서 AI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기록하고 쭉 이어갑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아이들의 수준이 얼만큼 올라오고 있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맞춤 수업은 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교사에게도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부모에게도 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모님께서도 좋게 본다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방과 후든 주말에 영어 노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수업 시간에는 영어 수준의 차이가 정말 크다. 1대1로 맞춤해주면 좋겠지만 공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안 좋게 빠지지 않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영어에서는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 AI에 대해서 또는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눈이 나빠진다거나 학습 습관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이 집에 가서 디지털을 요구한다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노력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왕 시작하는 거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또 공교육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